오늘 함께 나눌 책은 새벽 3시의 몸들에게 라는 책이고요. 소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6명의 저자가 함께 이 책을 같이 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지금 제가 눈이 나빠서 노년입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우리 몸에 대한 사유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몸이 서서히 노화되고 있다. 좀 느끼시죠? 원래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2030이지만 여러분들이 203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청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뭔가 변화가 내 몸 안에서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을 사용할 때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 어떤 진단을 내려야만 내 몸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각자 어떻게 내 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진단을 받거나 실제적인 병을 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돌봄을 또 받아야 되거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누구든 또 그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또 돌봄의 역할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돌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인 또는 특정성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엄마가 돌봄 역할을 한다거나, 뭔가 아내 되는 사람이 돌봄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딸이 돌봄 역할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참으로 좀 부정의한 또는 불평등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 3시의 몸들에게이기 때문에 새벽 3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인지 새벽 3시 저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좀 깨어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왜 깨어있을까? 노동하느라고 깨어있기도 하고 잠이 안 와서 깨어있기도 하고, 자다가 눈을 떴는데 3시밖에 안 됐네? 이렇게 깨어있기도 하고, 또 영화 보느라고 깨어있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저는 좀 깨어있는 시간대가 새벽 3시쯤인 것 같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지 않은가? 내 생활이? 이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3시는 뭘까요? 그날 하루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때, 그날 하루에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 뭔가 그렇게 후회가 되면 잠이 잘 안 들더라고요. 네, 그때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 인생을 들면 새벽 3시에 깨어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오늘 주제가 돌봄이잖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 새벽 3시에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또 20대 야간 심야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던 순간에도 나는 나를 돌보거나 누군가를, 미래를 돌보거나 어떤 식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새벽 3시에 깨나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 책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 좋아하는데, 사실 누군가 아프면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도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간병이 아니라면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새벽에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돌봄을 계속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농사 지을 때, 특히 딸기 농사 할 때는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보통 딸기가 이제 많이 나올 때는 2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딸기 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굵히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농사 지을 때 몇 달 동안 진행이 되는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그 간병할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을 때 이제 다른 이렇게 워낙에 헛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자지니까 저만 이제 어머니하고 자면서 늘 깨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좀 많았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새벽 3시에 잠이 안 오고 날 때 뭐 책을 본다거나 또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시간들이 좀 종종 있었다.
헤드헌터라는 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경쟁력이라 보통 9시에서 7, 8시에 일을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11시부터 새벽 한 서너 시까지 제주도 이주해가지고 한 2,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타임에 제가 포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새벽 3시 어쩌다 일어나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도로 자기도 애매하고 근데 새벽 3시라는 시간은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영선 선생님께서 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을까 또 좀 들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원래 저희 아무튼 책방의 키워드예요. 나이든 돌봄. 그 다음에 뭐 요 2가지 주제로 일단 원래 모든 그 책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북클럽을 했어요. 이걸로 한 5분이랑 같이. 그래서 왜 갑자기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도 지금 50대 중반 이 나이이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굉장히 심하게 좀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말을 걸어온다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느꼈을 때쯤이 이제 작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책방 운영을 고민하면서 그게 저의 어떤 화두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이 아픈 몸에 대한 얘기들이 왜 우린 없지? 아픈 사람은 다 아플 텐데 왜 건강 얘기만 나오고 건강이 거의 우리 사회 의무인 것처럼 그다음에 아픈 거는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근데 왜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왜 우리는 아픈 얘기들을 못하지? 안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의문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자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꺼? 어떻게 무슨 얘기였죠? 안 꺼진다고. 모두 아픈데 왜 아픈 이야기를? 네, 그러면서 좀 팔을 좀 벌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심하게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몸으로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뭐 갱년기다라고 저는 그 갱년기라는 단어로 퉁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모두 각자의 고유의 서사가 있을 건데 이게 50대, 40대 후반, 50대 여성들이 어디가 좀 아프다 이러면 다 모든 게 갱년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는 각자의 어떤 고유의 어떤 이야기들을 묻게 만드는, 붙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어서 근데 작년에 저는 좀 드러내는 편이었어요. 워낙 심하게도 아팠고 주변에 어떤 왜 아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워낙 건강 체질이었어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우습긴 한데 워낙 그 체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마라톤 그다음에 뭐 등산 뭐 이런 것들을 워낙 주로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찾아온 거를 제가 인정이 잘 안 됐던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런 얘기를 제가 꺼내니까 나도 그랬는데 난 그분들이 그런 우울증이었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보여지는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랬다, 뭐 이렇다 저렇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풀만한 그다음 특히 또 아픈 거잖아요. 아픈 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 원래 요 키워드를 갖고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새벽 3시의 몸들에게는 여기 저자분들 중에 김영국 선생님을 제가 되게 존경을 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생애문화 기획사라고 이제 오케살롱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가 기획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 여성분들이세요. 그리고 근데 여기 안에 보면 메이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게 나이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젊고 아프면 어떨까? 젊으면 늘 생기 있어야 되고 뭔가가 막 진취적이고 막 이러지만 아프잖아요.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치병일 수도 있고 과연 이 젊고 아픈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또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게 했던 그런 책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 아무튼 책방이 좀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오늘이 아마 원래 제가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고민했던 거를 아마 좀 총정리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네. 마련해 주셨어요. 신수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좀 의도가 있었습니다. 3시로 정할 때는. 이게 새벽 3시에서 오후 3시로 정한 게 아니라 3시에 안 오겠지? 좀 애매한 시간이잖아? 네, 좀 애매한 시간이다. 그래서 설마. 네, 뭐, 그래서 내가 신수 대표한테 3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인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젠더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그다음 돌봄.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어떤 여성분들과의 어떤 얘기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 남성분들의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선생님이 질문한 우리는 언제 아픔을 느끼는가 이런 거랑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몸을 언제 자각하는지 우리가 몸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뭐 모든 게 정신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워낙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몸을 언제 우리는 자각을 하는지 그게 뭐 우리가 아픔일 수도 있고 다른 상태일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끔찍은 아니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면 다 끝이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다 뭐 끝이야. 이런 표현하는 게 되게 저는 좀 폭력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럼 살지 말아야 돼? 아프면서 살 수 있는 삶은 아예 없는 건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을 바라볼 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을 막 잘 다스려야 돼. 그런데 그 몸이라는 건 어떻든 그건 굉장히 수단이고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혹시 이건 제가 그냥 원래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좀 참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도서 목록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제 앞에는 질병과 관련된 목록이고 뒤에는 돌봄과 관련된 도서 목록이어서 근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놀랬던 책이 있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제목을 보고 되게 어떻게 읽히세요? 아픈 몸을 살다와 그 읽을 때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아픈 몸으로 살다라고 우리가 두 개를 놓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흔히 아파도 산다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픈 몸으로 살다와 아픈 몸을 살다는 되게 다른 용어인 것 같아요. 그 몸 자체를 굉장히 수단화시키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아픈 몸을 살다는 게 되게 목적어잖아요. 몸을 살다 이거는 진짜 내가 제가 여기도 계신 분 중에 어떻든 아픈 이후의 어떤 삶을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삶도 나는 굉장히 지금은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아픈 몸을 갖고 저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왔던 아서 프랭크의 이분이 직접 뭐 심장마비 그다음에 고아남 뭐 이걸 겪었던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투병기라기보다는 몸을 사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어서 이 아픈 우리가 몸을 굉장히 수단화시키는 이런 어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막 쓰는 그런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멈춰서게 했던 그런 경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질병과 관련돼서 저희 머리를 쳤던 책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난치의 상상력이라고 되게 젊은 친구예요. 20대
젊은 청년인데 이제 불치병이에요. 크론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누군가랑 약속을 잡는 것도 되게 두려워요. 왜? 그때 내 몸 상태가 어떨런지. 근데 왜 난치의 상상력일까? 난 상상력에 꽂혔거든요. 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은 굉장히 저는 좀 불행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난치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아픈 거를 극복하고 잘 살고 싶진 않다. 아프면서도 편하게. 뭐라고 표현했다면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꽂혔던 책이 우리는 아프고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약한 채로 살다가 편하게 죽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세상에 도달하는 방법은 난치의 상상력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맞아. 이 건강이 의무고 그다음 효율과 그다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아프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서서히 그게 점건 어떻든 간에 근데 왜 그 어떤 얘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 사회일까? 다 낳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예전에 나는 너무 해피했을까? 아프니까 옛날에 어떤 그 예전의 나를 굉장히 조각조각 되게 좋았던 것만 모아서 예전의 나로 포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공포?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딱 통과하고 나니 항상 변하지 않는 나를 상수로 두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글쎄요, 다시 그런 그 경험을 하려면 하진 않을 거예요.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진 않은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자양분은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가 감히 얘기를 한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아픔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 나였으면 몰랐을 이런 것들에 좀 자양분이 되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하다는 것 인정하자. 우리 모두는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거나 돌볼 상태가 되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기꺼이 돌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게 인간답게가 뭐야? 또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것도 인간답게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